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대법원의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주말 전국 곳곳에서 거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낙태 금지 판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도 낙태 금지 판례와 관련해 주말 내내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시위대 중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낙태 금지 시위는 오늘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연방법원 앞에서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나흘 연속 시위로 교통 통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서 741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35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27.1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지난 주말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수 지역에 100도가 넘는 기온이 예보되는 가운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올가을인 10월 중순쯤 가구당 최대 1,050달러의 가스비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에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을 하지 말라는 고육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반품 처리 비용 때문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전기차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인기가 오른 탓입니다. G7 정상들이 중국 1대1로에 맞서서 개발도상국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금 수입 금지에도 합의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외화 표시 국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디폴트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독주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전인지 선수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하면서 메이저 대회에서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NHL 플레이오프인 스탠리컵에서 콜로라도가 템파베이를 꺾고 21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장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어제에 이어 폭염 이어지면서 내륙 지역으로는 10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이어집니다. 한인타운의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9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겹쳤네요. 네, 죄송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난 24일 내리면서 24일 판결 내린 직후부터 그 옆에가
주말 내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보호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낙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추가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낙태 비용과 관련한 예산안도 추가로 편성해놨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뿐 아니라 타주에서 낙태 시술을 하러 오는 여성들에게도 이 돈은 지급될 예정입니다. 비용을 보조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도 대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LA시가 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린 마르티네즈 LA시 의장과 미치 오퍼렐 시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LA시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는 긴급 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전국 28개 주 8,700만 명 주민을 관할하는 83명 지역 검사장들도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와 관련한 어떤 기소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제 낙태권의 존폐 결정은 각 주정부 그리고 주의회, 시의회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번 주말 동안 미 전역에서 거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미국인들 절반 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선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It's very emotional to see us go backwards. I think that if it starts there, it's going to end with them taking away more rights, and I think that's scary. 일부 지역에선 시위가 격화되면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찬성하는 측의 축하 집회도 있었지만 소규모였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엔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낙태권 폐지 결정 규탄 대열엔 인기 연예인들도 동참했습니다. Ridiculous, isn't it? And awful. And I don't know at what point we're going to, stop telling women what they can do with their bodies. 영국 음악 축제에 참가한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낙태권 폐지 때문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여성의 신체 권리가 박탈됐다. 머라이어 캐리도 여성의 권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미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판결에 반대하는 여성은 67%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또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가 반대했습니다. 교황청이 미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요일을 맞아 미국 곳곳에서 진행된 종교 행사에서도 해당 판결에 대한 규탄과 찬사가 엇갈려 앞으로 갈등 양상이 더 커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시위가 이어져 왔던 LA, 오늘도 규탄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가 헌법적 차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이후 전국 50개 주가 각자 판단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LA에서도 지난 24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부터 연방 법원 앞에서 시위가 나흘째 계속될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어제 일요일까지 사흘 연속 시위가 벌어졌고 다운타운 집회를 통해 대규모 대법원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LA 다운타운 주변을 행진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는데 LA 다운타운 일부 도로 통행이 이 때문에 불가능했고 오늘도 LA 다운타운 도로 곳곳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다운타운의 직장인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대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가 흥분해서 경찰과 충돌에 검거되기도 했고 시위대가 프리웨이에 진입하려고 해서 또 많은 시위대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30살의 남성 마이클 오티즈가 화염병을 경찰관에 집어던져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화염병을 던진 남성은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로운 시위 속에 꼭 이런 과격한 시위대가 있어서
치안당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대응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존, 애플,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주요 기업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잇따라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낙태 금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가 보장된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때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와 의회, 낙태 반대 단체들이 기업들의 원정 시술 지원 행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전문가에 의하면 이 소송 제기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딸을 데리고 주 경계를 넘는 개인이 고소를 당할 수 있듯이 아마존 등의 기업들도 얼마든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앞서서 작년 9월 사실상의 낙태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텍사스주에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영업활동 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 결정 이후 맞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주말 예배, 미사 곳곳에 펼쳐지죠. 미 곳곳에서 예배와 미사 등 종교 모임에서는 해당 판결에 대한 찬사와 탄식이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피츠버그의 세인트폴 대성당의 크리스 스투브너 주교는 설교 중 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폐기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여성 등 3명은 스투브너 주교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교인이 다수인 일부 교회는 노예 해방에 준하는 결정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예배 중에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뉴욕 맨해튼 소재의 미들 컬리지에이트 교회의 제키 루이스 목사는 연방 대법원이 여성과 자유를 향해 끔찍한 타격을 줬다며 예배 중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교 랍비 시라 드파울로도 안식일 예배 도중 이 결정이 신자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진 않고 우리의 유대인 교리와 전통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다라며 개탄하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교인의 낙태권 옹호 비율이 높은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는 구절을 함께 되뇌이거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낙태 말고도 총기와 가난, 모성 사망률 등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아 토르니엘리 바티칸 뉴스 편집장은 미국의 대법원 결정이 생명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명 존중 사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낙태 말고도 총기와 가난, 모성 사망률 등을 언급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잇따라 낙태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 지형상 낙태로 끝나지 않고 동성혼, 피임 등의 다른 사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주는 낙태하려는 누구에게라도 안전한 대피처가 될 것임을 자임했습니다. 미네소타와 워싱턴 주지사는 낙태를 받으러 다른 주에서 넘어오는 이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낙태 시술 관련한 보호막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That I want to take this moment and sign legislation to push back against those Republican state legislators and governors that seek to move forward with civil actions against people that wish to travel to the state of California seeking their reproductive rights and reproductive freedoms.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 진영에서 백인과 남성에 맞서 어렵게 확대한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낙태권 폐기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다른 보호 조치의 철회를 촉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동성혼과 피임, 동성애 등이 다음 순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y will attack the right to privacy that has extended the right to same-sex marriage in our country. We know that we are fighting not just for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but we're fighting for our very democracy.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대 진보 3명. 이 때문에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보수 일색의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권 판례 파기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보충 의견으로 앞선 판례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 등의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with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로한 주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었는데요. 워낙에는 어젯밤에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오늘까지 연장 발령됩니다. 낮 최고 기온 LA로는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면서 92도, 밸리와 인랜드는 대부분 지역이 세 자릿수대를 기록하면서 103에서 105도, 해안가 78도, 산간 지역 89도의 한낮 기온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까지 절정에 이르다가 내일부터 기승을 부리던 더위는 한풀 꺾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주말 향하면서 차츰 기온 내려가는 한 주간 날씨 될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하지 않고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관리, 간편한 옷차림,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차 안에 아이와 반려견을 두지 말 것, 그리고 상하기 쉬운 음식물은 냉장고에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69도, 벌뱅크는 73도, 토렌스 안개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흐린 하늘입니다. 64도, 플러튼 67도, 얼바인 67도, 리버사이드 7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0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먼저 웨스트 LA 지역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셜먼웨이부터 게티 센터 드라이브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벌먼트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190가부터 다시금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스테이디움 웨이 지점 추돌 사고로 플래처 드라이브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체는 LA 다운타운 통과까지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로즈메이드 블루버드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반대편 5번 노스 방향 플로렌스 애비뉴부터 시작된 상습 정체, LA 다운타운 지나 두발 스트리트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빈센트 애비뉴부터 신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타 애니타 애비뉴까지 정체 이어지다가 템플시티부터 청신호 오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다시금 머랭고 스트리트 만나면서 신마일대 정체로 상습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과 LA 한인타운 신마일대로 통과하고 있고 정체 흐름은 로버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향 플로렌스 애비뉴부터 신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구가까지 정체 구간 형성하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210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카풀 차단되어 있고요. 페어록스 애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210번 웨스트 방향 선플라워 애비뉴부터 시작된 정체골이 알렌 애비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에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요일자를 보면 금요일날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129명이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741명으로 집계 발표했는데
오늘 LA 타임즈가 집계한 코로나 바이러스 LA 카운티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보니까 10,000명을 넘었네요. 11,000명으로 집계 발표를 했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3,500명으로 집계 발표를 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이제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려됐던 6월 말이나 7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활까지는 아직 좀 여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며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팬데믹이 20년 이내에 다시 올 위험이 약 5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게이츠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예상하고서 팬데믹을 화재에 비유한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초기에 소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를 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라고 조용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발생 단계에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이 제안한 글로벌 전염병 대응 동원팀이 전염병에 대응할 세계적인 규모의 소방대라면서 연간 10억 달러보다 조금 많은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이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입은 14조 달러의 경제 손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의 감염증을 억제함으로써 부유한 나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며 팬데믹의 재발을 막기 위해 G7 의장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멍키팍스라고 그러죠. 22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감염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LA 카운티 내에서도 원숭이 두창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 감염으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역학조사 결과 일반인 간염과 함께 일부는 동성애자 간의 관계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원숭이 두창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병원이나 보건소를 바로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모임을 했던 WHO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까지 선포하지는 않을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올가을 가구당 $200에서 최대 $1,050까지의 가스세 환급을 현금으로 받을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의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스값과 기타 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가주민들에게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약 $95억 규모의 가스세를 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환급액은 가주 프랜차이즈 텍스보드와 협력해 납세자 계좌 직접 입금 및 데비카드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가주의회가 다음 주에 관련 법안을 통과하고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환급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의 등급으로 가스세가 차등 환급됩니다. 우선 연소득 $75,000 이하의 개인 $350, $150,000 이하의 부부 등의 공동 납세자는 $700를 환급액으로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 수와 상관없이 추가로 $35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환급액은 $1,050가 됩니다. 이 밖의 환급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 납세자의 연소득 $250,000 이상이나 부부 등의 공동 납세자 연소득 $500,000 이상의 주민들은 가스세 환급 혜택이 없게 됩니다. 가주의회는 다음 주 1년의 법안과 가스세 환급 및 가주 최종 예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스세 환급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10월 이후 환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적체되어 있는 이민 신청 서류들의 수가 520만여 건에 달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옴부드맨실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민국에 접수된 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신청 서류는 520만 건에 달하며 수속이 시작된 후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는 850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적체 케이스들의 수는 팬데믹 이전이던 2019년 7월부터 270만여 건이었던 것이 3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업무 일시 중단, 직원 부족 등으로 적체 현상 심화를 막지 못했는데 코로나 관련 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적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민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 말까지 4,00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2-23 회계년도 이민 신청 서류별 프로세싱 기간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인타운에서 일어났던 아시안 대상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윌셔 블루바드와 벌몬트 애비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경관들이 45세 남성 토니 얼 킹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버스 정류장은 범행이 이루어졌던 장소로 용의자를 알아보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킹은 중범죄 폭행 혐의로 체포돼 $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이번 주 5번과 605번 프리웨이가 공사로 일부 구간 통제됩니다. 라미라다 지역 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알테시아 블루버드에서 카메리타 노드 진입로 출구까지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5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 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을 잇는 91번 서쪽 연결 도로도 함께 통제됩니다. 출근 시간대인 내일 다시 오픈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공사는 차선 카플레인 확장 공사를 위한 것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2022학년도 3학기 교육 프로그램 등록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학기 접수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시니어 센터 1층에서 받게 됩니다. 올해도 총 34개 프로그램이 제공돼 벌써부터 한인 시니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베벌리힐즈의 이 삭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이죠. 이 건물이 럭셔리 아파트와 오피스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됩니다. 베벌리힐즈의 로데오 드라이브 인근 쇼핑거리에 위치한 삭스 피프스 애비뉴는 윌셔와 베드포드 드라이브에 1938년 오픈한 아주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삭스 피프스 애비뉴 건물을 포함한 일대 총 3.4에이커 부지에 맨션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고급 아파트와 럭셔리 리테일 매장 그리고 14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오피스 사무실이 신축해 있는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대부분 지역이 100도를 훌쩍 넘어서 불볕더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월요일에도 상당수 지역이 10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방기상청은 어제 리세다 지역이 106도로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웨스트힐도 105도, 우들랜드 힐스도 104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온 건조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랭캐스트 104도, 벌뱅크 102도, 산타클라리타 101도, 그리고 파사디나도 101도 등으로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주로 샌퍼난도 밸리, 엔털롭 밸리 등의 내륙 지역이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리시다와 웨스트힐은 10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랭캐스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고 기온 104도까지 이를 전망이고 우들랜드 힐스는 어제 104도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오늘도 102도로 예보돼 100도가 넘는 폭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불볕더위가 이틀째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륙 지역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폭염주의보가 연장 발령됐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하지 않고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해 신체 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시고 외부에서 활동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에어컨이 있는 곳을 확보해 놓고 일을 하면서 수시로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남가주 지역에 몰아치고 있는 폭염 수요일부터 조금씩 늘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입니다. 네. 왜 굿굿모닝인지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얘기할까요? 네, 전인지 선수. 전인지 선수가 사실 이렇게 사람 외모 갖고 얘기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은, 수수한 외모는 아주 많은 남자분들 팬들이 많잖아요. 골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선수가 한 4년 가까이 우승이 없어서 우승 좀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다.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항상 기분 좋지만 특히 전인지 선수가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다가 심각한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멋지게 3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그래서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전인지가요 5언더파 283타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사실 렉스 탐슨한테 역전을 당했거든요. 4라운드에서. 그래서, 이거, 4라운드에서 역전당하고 우승을 못하면 본인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올 텐데 고민을 했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서는 그냥 꿋꿋이 버텨가지고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 상금이 자그마치 $900만 달러예요. 웬만한 PGA 대회 상금보다 많은데, 71명 컷오프 통과한 선수들이 꼴찌만 해도 $18,000를 갖고 있다 하니까 역시 메이저 대회는 할만하다 하는데, 전인지가 특이해야 될 거는, 지금 LPGA 와서 4승을 올렸거든요. 4승을 올렸는데, 3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메이저 퀸이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타겟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열릴 AIG 오픈 8월달인가 열리죠. 그 다음에 쉐브론 오픈 내년 4월. 만약 이 두 대회 중에 하나만 우승을 하면 그랜드슬림을 달성하는 그런 멋진 전인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3년 8개월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승을 못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았을 그런 전인지 선수인데 다행스럽게 보통 한 1, 2년만 슬럼프에 빠져도 스폰서들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 스폰서들이 그냥 꾸준하게 밀어줬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인터뷰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튼 계속해서 밀어준 그런 스폰서들한테 감사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사랑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편 PGA 투어에서는 결혼 기념일에 우승하는 진기록이 세워졌다고요? 그때 진기록이 될 수 있죠. 젠더 셔플리 선수가 어제가 결혼 기념일인데요. 1주년 기념일인데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젠더 셔플리가 19언더파 261타고요. 역시 3년 5개월 만에 이 선수도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어제가 결혼 1주년에서 더욱 뜻깊은 우승이었는데요. 통산 6승을 기록했지만 4라운드에서 역시 전인지처럼 티갈라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티갈라 선수가 18번 홀에서 호흡이 무리다가 벙커에 빠지면서 더블 보기를 했습니다. 골프는 역시 장갑 벗고 모자 벗고 샤워할 때까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선수가 더블 보기를 범하면서 2위로 밀리면서 셔플러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통산 7승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1주년 기념일날 멋진 부인에게 멋진 본보 따위 선물까지 안겨주게 돼서 격정사가 표시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간단하게 미국 스포츠 소식 하나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하키 아이스하키 선수 아이스하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캐나다 쪽에서는 거의 국기나 다름없고 이 북쪽 그러니까 미국 북쪽에 사는 그 도시에서는 역시 물론 LA에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이스하키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스탠리컵이 파이널이 끝났죠. 그래서 스탠리컵에서 콜로라도가요 탐파베이를 2대1로 누르면서 6차 되는 승리에서 4승 2패로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콜로라도의 경사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아이스하키를 그렇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아이스하키장 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백인 미녀들은 다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이게 결국은 북쪽 추운 지방에서 온 스포츠다 보니까 백인 선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수영 선수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튼 무슨 차별의 말씀이 아니라 TV 화면 보니까 볼만하긴 하더라고요. 자,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막으시네. LA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 눈물 흘리는데 저도 같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제 승리가 사실 2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9회 초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9회 말에 9회 초에 점수 못 올리면 칠 텐데였는데 몰아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특히 마무리로 나온 선수가 켈리 제스라지요. 다저스에서 마무리. 요 선수한테 근데 이게요 야구를 저도 사실은 야구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었는데 미국에 와서 메이저리그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정말로 야구는 통계 스포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켈리 앤슨이 어떤 구질에 어떤 공을 던진다는 걸 잘 아는 다저스다 보니까 9회 초에 그래도 좀 봐주지 그냥 2점 내주면서 예정도 없이 예 정말 예정이 있지 억지로 간 거 아니잖아요. 돈이 안 받아서 간 것뿐인데 아무튼 켈리 젠슨한테 3점을 빼냈다. 그래서 5대3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자그마치 45승 2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아틀란타는 홈에서 42승 31패. 아틀란타 상당히 좋은데 아무튼 다저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샌디에고가 어제 보니까 45승 30패로 지금 동률이었다가 2경기 차이로 2위로 밀려나 있는데 야구에게 하나 게 있는데 정말로 만화 같은 이야기죠. 오타니 정말 22일 지난주에 20일 지난 얘기겠습니다만 캔자스시티 로얄스전에서 8타점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8이닝 동안에 안타 2개에 탈삼진 13개를 뽑아내면서요. 이게 보도에 따르면요. 한 선수가 8.8개하고 탈삼진 13개를 보유한 선수는 이게 오타니가 처음이라고 해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선수. 같은 동양인이라 이럴 땐 또 가위바위보하고 상관없이 같은 동양인이니까 좋긴 좋지. 아무튼 나랑 그렇게 간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최지만 선수 조용히 잘 하고 있는데 역시 항상 플래튼 시스템 때문에 좌투수가 나올 때는 최지만이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요 4번 타자 수명 따로 좌투수의 좌완 투수에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7회 초에 결국 7회에 결승 적시타 2루타를 정렬하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고 플래튼 시스템이 뭐야 하고 멋지게 한번 감독에게 보여줬다는 그런 멋진 소식으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얘기긴 한데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0년 만에 연방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주말인 토요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진 못했지만 내가 간절히 요구해왔던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 이 법안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 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법안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서 미성령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집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미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레드 플래그, 이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법은 위험 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에서 차례로 통과한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서명하면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G7 정상들이 중국 1대1로에 맞서 개발도상국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금 수입 금지에도 합의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G7 정상회의 첫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세계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6천억 달러, 우리 돈 777조 원을 모아 전 세계 기반 시설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se strategic investments are areas of critic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our shared global stability. Health and health security, digital connectivity, gender equality and equity, climate and energy security.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when democracies demonstrate what we can do, all that we have to offer, I have no doubt that we'll win the competition every time.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러시아의 추가 제재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추진하고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은 러시아의 에너지 다음으로 수익성이 좋은 수출품인데 대부분 G7 국가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내년 러시아 경제가 8에서 15% 감소할 것이라며 제재가 극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도 전략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루브라 강세는 큰 희생을 치르고 인위적으로 떠받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주요 산업은 계속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덥다고 그럽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